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장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집이라는 환경에 너무 넓어지게 되면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이제 그럴 때는 애기가 처음에 여기다가 쉬나 대변을 놓으면은 보통 여기다가 계속 놓을 건데, 그래서 화장실을 이쪽에다가 놔둬 주신 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위치로 조금씩 이동시켜 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번에도 흰색 티 입고 있었나요? 저번에는 뭐 검은 티랑 이제 빨간 티 이렇게 그죠? 입고 있었는데. 아니, 흰색 티를 입으니까 네. 어깨가 더 넓어 보여요. 아, 네, 진짜 몸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애기들 케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체력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는 항상 운동하고 있어요. 혹시 미우펫 대표님이 그렇게 말을 하라고 시키시나요? 아기들을 애기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운동한다라는 거는 보시는 분들도 안 믿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애기들을 케어할 때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너무 소모가 많아가지고 뭔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다 거의 대부분 애기들이니까 그렇게 네. 힘든 게 없을 것 같은데 힘든 게 많아요? 힘든 게 엄청 많죠. 아직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육도 안 된 친구들이고 조심스럽게 이제 다루는 부분이 좀 더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고양이 편을 한번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찍고 나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양이를 처음에 입양할 때 집에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다가 미리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놔야 딱 입양만 해서 왔을 때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식기, 사료, 화장실, 모래, 뭐 샴푸나 그다음에 빛, 요 정도만 있어도 기본적인 케어는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습성이 이제 모래를 파서 그쪽에다가 뭐 소변 대변을 누고 다시 덮는 그러한 습성이 있고, 이제 밥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애기들이 배고프면 먹고 싶은 만큼만 먹고 이제 또 놀다가 또 먹고, 이러한 습성이 있는 친구들이라서 그렇게 크게 많은 용품들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뭐 저 같은 초보 집사가 생각했을 때 무슨 사료를 사야 되고 어떤 캣타워를 사야 되고 약간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사료부터 생각을 해보면 사료도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쵸. 어떤 걸로 사야 돼요? 그럼 저희가 애기들한테 먹이고 있는 사료가 있는데 이거 한번 갖고 와서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잠시만요. 그러면 혹시 그 사료가 미우펫 사료예요? 아니면 다른 회사의 사료예요? 그냥 다른 회사의 사료. 다른 회사의 사료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닥터 베토레. 네, 맞아요. 이제 닥터 베토레라는 사료 먹이고 있는데, 저희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닥터 베토레 사료를 먹이는 이유가 다른 타 사료들보다는 기름기가 굉장히 적어요. 애기 때 사료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사료를 한번 튀겼다라는 뜻인데, 강아지, 고양이들의 이제 기호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좋지는 않은 부분이죠, 아무래도. 그럼 아이들의 사료를 구매할 때는 안 튀긴 사료, 그런 그쵸. 게 더 좋은 거네요. 혹시 그럼 미우펫에서는 닥터 베토레를 사용하는데 사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료들은 또 뭐가 있어요? 로얄 캐닌, 지위픽이나 아카나라는 사료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브랜드 사료들이 많은데, 그런 사료들도 괜찮기는 한데 저희가 여태까지 먹여본 바는 닥터 베토레 사료가 생각보다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튀긴 사료는 안 좋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일단 사료를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다양하게 먹여본 다음에,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알러지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사료로 급여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이 이제 잘 먹는 기호성이 가장 높은 사료가 또 따로 있기는 해요. 애기들마다. 또 애기가 지금 뭐 사료를 먹는 데에 대해서 먹는 게 조금 시원찮다 싶으면 아무래도 다른 사료도 먹여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먹여보시는 게 제일 좋죠. 고양이들은 밥을 많이 놔둬도 본인이 먹을 만큼만 먹어요.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배식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희 미우펫에 오셔서 이제 보시면은 고양이 밥그릇은 항상 가득 차 있거든요. 애기들이 먹을 만치 먹고 이제 놀이 좀 하다가 또 먹고, 이렇게 조금씩 나눠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배변 모래 있잖아요, 모래. 네. 모래도 종류가 있나요? 모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뭐 벤토나이트라든가 카사바, 두부모래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전부 다 각각의 이제 장점들이 다 있어요. 벤토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양이들이 실질적으로 야생에서 사용하는 그런 모래와 가장 흡사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모래고요. 그다음에 카사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냄새나 이런 응고력이 가장 강한 모래라고 보시면 되세요.
두부모래 같은 경우에는 뒤처리도 편하고 먼지 날림도 적고 이제 바닥이 사막화 현상이 가장 적은 모래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겠지만 보미님은 뭘 더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벤토나이트랑 카사바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뭐 정말 사막화 현상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두부모래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막화가 뭐예요? 사막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양이들이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카사바나 벤토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작은 모래 알갱이 입자다 보니까 이제 발가락 사이사이에 끼어요. 이제 그 상태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바닥에 사막처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사막화 현상. 그 모래가 통에 있어야 되는데 나와서 이제 그쵸. 바깥에도 있으니까 사막화가 된다. 맞아요. 또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고양이 하면 생각하시는 게 이제 아마 캣타워일 것 같아요. 아기 고양이일 때는 어떤 캣타워가 가장 또 좋을지 아이들한테. 이제 6개월 미만 고양이들한테는 캣타워는 그렇게 크게 추천은 안 드리거든요. 아 진짜요? 아직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떨어질 때 낙법이라든지 근육이나 이제 뼈가 발달이 다 되지 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떨어져서 골절하거나 이런 걸로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6개월 미만 고양이들한테는 크게 이제 캣타워나 이런 거는 추천 안 드리고 고양이들 습성상 일단 기본적으로 높은 곳을 올라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환경만 된다라고 하면은 캣폴이랑 캣타워랑 둘 다 놔두는 건 좋지만 캣폴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제가 예전에 한번 본 건데 고양이 키우는 집에는 이제 고양이가 스트레스 풀라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긁게 하는 스티로폼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게 도움이 되나요? 그쵸. 이제 스크래처라고 해가지고 이제 박스를 여러 장 이렇게 겹쳐 놓은 건데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디 긁어가지고 영역 표시를 하는 게 이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집에 스크래처가 뭐 보통 3개나 4개 정도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애기들이 벽지를 끓는다든지 아니면 가구를 끓는다든지 이러한 영역 표시를 하는 습성이 줄어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양이들은 따로 배변 훈련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냥 진짜 입양해서 집에 가면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아무래도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래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장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집이라는 환경에 너무 넓어지게 되면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이제 그럴 때는 애기가 처음에 여기다가 쉬나 대변을 놓으면은 보통 여기다가 계속 넣을 건데 그래서 화장실을 이쪽에다가 놔둬주신 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위치로 조금씩 이동시켜 주시면 되세요. 아,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군요. 네.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이건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혹시 경험상 이제 미우펫에서 되게 많은 고양이들을 이제 입양을 보내봤잖아요. 네. 초보 집사분들이 입양을 처음 해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들이 혹시 있나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데리고 가셔가지고 애기들이 새끼다 보니까 너무 귀여워서 이제 막 만지고 끌어안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아무래도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타는 동물이다 보니까 애기들이 집에 가면 생각보다 많이 예민해져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지거나 이제 억지로 안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거기에 계속 쌓이게 돼서 이제 컨디션이 떨어진다든지 좀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 이제 고양이를 입양을 할 때 고양이를 어디서 어떻게 입양해야 되지? 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미님이 추천하는 고양이 입양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더라. 이런 방식들이 또 있으세요. 물론 당연히 네. 미우펫에서 이제 출연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일도 하시고 당연히 미우펫이 제일 좋겠지만 보미님 생각에는 진짜 이런 분양샵에서 분양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뭐 개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더 좋을지. 분양하는 방법이 이제 보시면은 입양을 해온다든지 분양을 한다든지 이 2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이제 보호자님들이 정말 시간과 돈과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입양도 정말 괜찮아요. 왜냐하면 입양을 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보호소나 이런 데서 데리고 오는 친구들인데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질병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고 대체적으로 조금 애기들이 예민해져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간과 돈과 정성이 조금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양 쪽으로도 조금 추천드리고요. 이제 그게 아니고 뭐 보통 품종묘나 이제 새끼 고양이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분양샵으로 추천드리죠. 근데 그 중에서 저희 미우펫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빌딩 시스템으로 병원이랑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애기들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희는 애기들을 접종하고 건강 검진하고 키트 검사 이렇게 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보호자님들한테 인도해 드리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고양이에 대한 초보 집사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강아지도 초보 견주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또 있어요? 뭐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식기, 사료, 울타리, 패드, 샴푸, 빗, 요 정도만 있다라고 하셔도 기본적으로 케어는 가능하세요. 그럼 다음에 강아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초보분들은 모르는 내용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해요. 이제 고양이를 입양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미우펫에 와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거라서 오시면 직접 상담해 주시나요? 저가 직접 해드리거나 저가 만약에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저가 상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또 저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도 상담을 도와드릴 거예요. 저희 미우펫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매장이 다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계시는 가까운 지역으로 가셔서 상담 받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미우펫입니다.